안녕하세요. 코리아 도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10월달 들어왔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다우지수가 그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재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당연히 따라가겠죠. 지금 뭐 보면 조선일보에서 지금 올린 것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굳이 올해가 아니라고, 요번 달이 아니라고 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왜? 계속 찍어냈어. 한두 장 찍어낸 게 아니라 계속 돈을 찍어내서 그게 어떻게 됐죠?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을 했어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빚 갖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빚이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자 부담 더 커지겠죠. 실질적으로 뭐 기업이 잘 돼서 그 이자를 털어내고 간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금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올릴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돈을 거의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거죠. 가계부채.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부채가 심하다는 거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바델 3로 인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려야 된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리스가 자산이었지만 리스가 자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유예해 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연기를 해서 지금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근데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더 지금 삼성바이오나 코롱 티슈준 사태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본인의 이익은 뭐죠? 집권 연장이죠, 여러분들. 여당 입장에서는 다시 정권을 더 잡으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통계학적으로 말해서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에서 경제가 자기가 집권했을 때 이만큼이었으면 재선 당시에 내려가 있는 경제에서는 절대 재선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여러 유튜버나 여러 사람들 보면 얘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재선을 못했어요. 하지만 경제가 자기가 집권했을 때 이 정도였는데 재선했을 때 2억까지 올라갔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면 재선 성공을 했어요.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은 재선 성공을 했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뭐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총선과 대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는 입장에서 경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자기네들의 집권을 연장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양을 해야 되죠. 경기 부양을. 그 얘기는 억지로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짜 부실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많이. 여러 가지로. 공기업 보면 뭐 말 안 해도 알죠. 수자원공사나 자원외발공사나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흑자 보던 회사가 지금 뒤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적자 보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털어내려고 하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털어낼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털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개박살 납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요번에 삼성바이오나 코오롱 티슈진이 상패를 당했다면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년 총선에 그 표를 다 가족들이 다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게 한두 표가 아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을 보잖아요. 소액 주주들이 6만 명이 넘어요. 티슈진 하나만요. 그러면은 6만 명이 넘으면 그 가족들을 보세요. 6만 명 가족들이면 최소 20만 됩니다. 20만 내지 25만 정도 되죠. 그 가족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가 재고 가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똥을 쌌지만 치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치웠다가요 힘듭니다. 다음 정권 연장이에요. 정권 연장이. 그걸 다들 알고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로 인해서 깡통 계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자살 행렬이 이어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글 들어가면 다 잔뜩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도 보고를 안 하고 언론에서도 덮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일속이라는 거죠. 한나라당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하는 짓이.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하지만 자기들 정권 연장이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정권 탈환을 위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A 아니면 B라고 얘기합니다. 언론들도 A 아니면 B라고 그래요. 절대 답은 A, B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는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 통솔력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정권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시국이 많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국민들이 조국이 잘했던 못했던 지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내 머리 위에서 놀라고 할 때 우린 더 그 위에서 쳐다보고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해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 조금 힘들어요. 지금 바이오주로 인해서 조금 다시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보면 지금 최고 고점을 갔다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부분 타결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월과 11월 중에 펌핑이 나올 거예요. 펌핑이. 경제는 안 좋아도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올라가요.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하락하냐? 첫째는 폭락을 하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무한으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거는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죠.
한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끝도 없이 찍어내요. 왜요? 국민들 위해서요? 천만에 만만에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찍는 거고요. 기업들 위해서 찍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찍어내는 거죠.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한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갔습니다. 유지돼서. 그게 뭔 소리냐면 한 집안에 한 명만 일해도 그 집안이 먹고 살았어요. 네 집 다섯, 4명 5명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한 명 갖고 지금은 못 살죠. 그럼 뭔 소리냐?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의 가치를 내리고 있어요. 가짜 돈을 줘가면서 노동의 가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몰빵하거나 무리해서 갭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분할을 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지금은 유일한 단계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싫다. 나는 금도 싫고 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가시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러도 아니고요. 엔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현금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갭투자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펌핑이 될지 무한 양적 완화를 해서 미국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내고 경기를 작살낼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0월달 내지 11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펌핑이 옵니다. 펌핑 왔을 때 일단은 본인 판단이지만 모든 책임 본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요번 펌핑이 지난 뒤에는요, 하락 추세가 강해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한 가지, 통일밖에 없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10%, 막 15% 성장 매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아무리 폴더폰을 만들고 아무리 배를 수주받고 막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턴라운딩 되는 업종이 있어요. 다 하락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하락이에요, 기업들이. 그거는 어느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 동향의 턴라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하락 국면이라는 거죠. 차트가 하락 국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턴라운딩 해서 올라가는 거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카타르의 100대의 수주를 지금 걸린 상황이에요. 지금 100대를 지금 선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컨소시엄도 짜고 이제 3사가 합쳤죠. 조선업이 다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지금 그걸 따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를 많이 따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나 이거는 지금 하향 곡선이에요, 솔직히. 그건 어쩔 수 없는 주기예요, 여러분들. 주가도 주기고요. 자기 인생도 죽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정점에 오르면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큰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 해도
어떤 사람이든 언젠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인생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가 경제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경제도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자세한 타이밍이 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냥 지켜만 보세요. 어떤 기업 보라고 했죠? BID, 강스푸드, 왕왕식품, 이런데, 하이얼전자, 뭐 더 있지만 일단은 이런 기업을 지켜만 보세요.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네? 경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블러드 코인 할 얘기가 많은데 전부 하긴 그렇고 일부만 좀 적당히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경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러드 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인 얘기도 좀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블러드 코인 얘기가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좀 일부분만 좀 할까 해요, 여러분들.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블러드 코인이. 그리고 정승희 대표가 지금 확실하게 이제 글을 올렸죠. 기존의 블러드 코인 방식을 모든 것을 거의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은 58만 명이고, 셀을 구매하고 그걸 거래한 사람은 한 8천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상장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상장 얘기를, 여러분들. 블러드 코인을 옛날처럼 블러드 코인으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 형식으로 상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장 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얘기만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래소 상장 7번 내용입니다. 2019년 중에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메인넷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차지하여 코인으로 심사를 받을 시에는 상장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러드는 토큰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할 예정입니다. 얘기 나옵니다. 기존에 채굴된 기존 블러드는 모두 블러드 셀로 귀속되고 베타 버전에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포화를 통해 새롭게 발행되는 정식 버전 블러드로 보상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토큰 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큰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는 마이닝을 돌려서 그거를 채굴해서 가중치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셀로 인해서, 그리고 광고 수익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ICO도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 얘기 뭔 얘기냐? 180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의 시스템을 180도 약간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간 보신 분은 9월을 기점으로 보시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라고. 저는 이게 조금 잘 돼서, 아주 잘 돼서 가길 바랬는데 약간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블러드 코인이었으면 코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코인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메인넷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뭘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토큰은 다른 기업에 약간 얹혀서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들이 기반이 있는데 그들 기반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한 협업을 했었다고, 계약을 했다고, 디핀하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발행량도 예전에 뭐 7조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 400억 토큰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간 보신 분들은 지금 정리를 하신 게 맞고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가져가시면 힘드세요. 단기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장기간 보시거나 좋게 보시는 분은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생 코인입니다. 거기에 심하게 갭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용돈이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뭐 손해 봐도 돼 하고 뭐 50만 원 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달 갚으면 되니까요. 100만 원 했다면 기껏해 2달이지 않습니까? 그걸 갚으려면 아마 개인으로서는 4달, 5달이 걸리겠죠. 물론 용돈도 써야 되니까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야 되니까요. 그걸 줄여가면서 갚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단기간 보시는 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블러드 코인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영상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은행과 그리고 다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다 연결된다고. 뭐 빵가게나 이런 데까지 다 연결. 그건 좋아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진짜 필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리브라가 나오면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사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랜드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공지사항처럼 블러드 이용하신 회원님 필독사항 하면서 1월 8일 기준으로 랜드세를 구매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3주간 10월 28일까지 세를 다시 구매할 수 있게 연장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계속 가실 분들은 셀을 구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 큰 손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신 분들은요. 셀을 구매하시고 하신 분들은 큰 손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지금은요, 갭 투자, 레버러지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나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일 납니다. 갭 투자 하시거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레버러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인이 아니에요. 경제 불황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 자산이 어디로 가냐? 채권에 일단 갑니다. 갔다가 채권이 안 좋아지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기 50년째 채권을 만든다. 뭐 100년짜리 채권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금과 은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요. 자기의 자산이 현금은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물건은 많고요. 가치는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음에도 안 사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황이 오고 어려워지면 금으로 운으로 갔다가 그것들이 다시 안전자산인 것에 머물렀다가 다시 토큰이나 엮고 코인 시장으로 온다는 얘기죠. 왜요? 안전자산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금을 현물이 아닌 걸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금 선물 시장이나 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불황이 오면요. 만약에 미국이 옛날처럼 공황이 오면요. 몰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몰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몰수입니다. 나라로 환수예요. 그거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기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내놓으시면 안 돼요. 없다고 하십시오. 없다고 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금 거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막바지에 오면요. 그거는 미국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시간이 지나서 금을 뻥튀기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과 교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절대. 갭 투자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산해서 사시는 건 상관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코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 별로 안 좋죠. 지금 트럼프는요, 주식 시장에 꽂혀 있어요. 모든이 주식 시장에 꽂혀 있어요. 이 사람은. 코인 시장이 아니야. 그래서 코인 시장에 비트코인 1600만 원 갔을 때 작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활성화되면은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금이 못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분산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코인 시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셔서 좀 리브라나 이쪽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큰 메인으로요. 내년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 코인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블러드 코인은 장기간 보시는 분은 뭐 상관없어요. 지금 끌고 가시는 거니까요. 저도 물론 좀 더 지켜보고 갈 거지만 단기간 보시는 분은 지금 정리하실 때라는 거죠. 왜요? 확 바뀌는 시간입니다. 확 바뀌면요. 이게 박살이 날지 좋아질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현실 가능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면 대박입니다만 성공을 못하면 쪽박입니다. 제가 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뭐라고 했죠?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건 단계거든요. 다른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 같이 얹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요. 단기간 보시는 분은 다 정리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어차피 본인이 판단이지만 본인이 판단이 옳든 그러든 자기 책임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인생을 사셔야 되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한테는 교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라 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사는 거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개척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경제를 알아보고 내가 코인을 알아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다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존버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